나이 먹고 재혼에 대한 생각과 고민을 해야 되는 이유. 오늘은 부모의 이혼과 재혼으로 처해진 자녀들의 감정과 혼란에 대해 이야기해보고자 합니다. 재혼 가정의 새엄마나 새아빠나 재혼 가정 부부에 관한 논의는 예전에도 있었지만 자녀의 시점에서 본 재혼 가정이나 새로운 형제자매 친척에 관한 논의나 사회적 관심은 미미한 수준이다. 이혼과 재혼의 한가운데 서 있는 자녀들은, 특히 아동기에서 청소년기의 자녀들은 어느 날 갑자기 만난 낯선 얼굴의 형제자매와 친척과 어떻게 관계를 만들어 나가고 있을까? 그냥 힘들어요. 뭐라고 말도 잘 못하겠고 지금 이 상황이 힘들어요. 고등학교 1학년인 한수빈 양은 힘들다는 말로 입을 열었다. 홀몸이 된 엄마들이 재혼할 때 흔히 하는 말이 아이들 때문이라고 하지만 자녀들은 이렇게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녀들에게 엄마의 재혼은 부모의 이혼만큼 큰 타격이며, 이에 따라 학업 성적이 떨어지고 부적응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이다. 미국 더쉬 교수의 논문을 통해 지난 30년간 2번에 걸쳐 미국의 5천여 가구의 결혼 관계와 자녀의 성적 등을 조사한 결과를 발표했다. 그 결과 자녀의 성적과 행동 발달에는 양부모든 홀부모든 상관없이 가정의 안정적 유지가 가장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존 연구들은 양부모 가정이 홀부모 가정보다 자녀에게 더 좋다는 결론을 대부분 내렸지만, 이번 연구에서는 특정 인종 가정을 제외하고는 이런 연관성이 나타나지 않았다. 재혼의 양부모가 되더라도 가정이 안정되지 않으면 자녀들이 힘들어하며, 홀부모라도 가정만 안정되면 자녀들의 성장에 더 좋은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더쉬 교수는 홀몸 엄마의 재혼이 자녀에게 좋다고 확실하게 말할 수 없고, 특히 재혼 뒤 결혼 생활이 지속되지 않는다면 더욱 그렇다며, 재혼이나 동거를 생각하고 있다면 로맨틱한 관계를 오래 지속할 수 있는지, 아이들을 잘 보살필 수 있을지를 신중히 생각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혼이나 재혼에서 아이들이 느끼는 감정. 과거에는 이혼한 가정의 자녀들은 재혼 문제의 고려 대상이 되지 못했다. 당연히 부모가 재혼하면 따라가야 하는 부속물이고, 또 대부분 부모들이 아이들에게 재혼을 설득할 때 다 너희를 위해서야라고 얘기한다. 하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 사회적으로 이혼한 그리고 재혼한 가정의 아이들을 바라보는 시각이 달라지고, 그들의 인격과 정체성을 인정하는 분위기가 조성되면서 이혼과 재혼으로 인한 자녀들의 문제를 다루는 정도와 범위가 좀 더 비중 있게 실제적으로 다루어지게 되었다. 우리 사회도 외국처럼 이혼이 증가되고 재혼이 보편화되면서 재혼과 관련된 많은 관심과 정보가 필요하게 되고, 여기에서 재혼의 성공 여부의 한 요소 중 중요한 것이 자녀들 문제이고, 이것이 최대의 관심사가 된 것이다. 따라서 이혼이나 재혼에서 아이들이 느끼는 감정이 어떤 상태인지를 우리는 알지 않으면 안 되는 필연성이 자리 잡게 된다. 아이들은 두려움을 느낀다. 이혼과 재혼의 혼란한 상황에서 아이들은 두려움을 느낄 수밖에 없을 것이다. 어른들의 이혼과 재혼에서 아이들은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고 낯선 가족을 만나야 하기 때문이다. 문제는 여기에서 아이들 자신이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감정을 최대한 억제하는 가운데서 자신이 어디로 소속되어야 하는지를 불안한 마음으로 지켜보는 존재가 된다. 자신이 버려졌다는 느낌을 갖는다. 이혼의 과정에서 아이들은 버려졌다는 느낌을 갖는 것이 일반적인 생각이다. 만일 부모들이 자신을 사랑했다면 이혼을 하지 않을 것이고, 재혼을 통해 새 부모를 만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한다. 새 부모와 친밀감이 형성되기 전까지는 이러한 감정이 지속됨은 불가피한 상황이다. 그래서 아이들에게 그들의 신변의 안전을 확인시켜 주어야 한다. 많은 아이들이 그들의 부모가 이혼하면 그들이 굶거나 잘 곳이 없거나 입을 옷이 없어지지 않을까 걱정한다. 예를 들어 엄마와만 살게 되는 아이들에게는 집에 불이 났을 때나 강도나 귀신이 나타날 때 엄마가 그들을 보호해 줄 수 있는 계획이 있다고 안심시켜 주어야 한다. 아이들도 분노의 감정을 가질 수 있다. 아이들에게 그들이 이혼에 어떻게 반응하든지 다 괜찮다라고 얘기해 주어야 한다. 많은 아이들이 그들의 슬픔과 분노 또는 혼란과 같은 감정을 표현하는 것이 부모들을 화나게 할 거라고 믿기 때문에 이러한 감정들을 숨기려 한다. 아이들에게 그들의 모든 감정과 느낌들이 정상이며 수용될 수 있다는 것을 알려줘야 한다. 어른들처럼 아이들도 분노의 감정을 가질 수 있다. 분노는 정직한 감정이다.
분노는 한번 일어나면 어떤 형태로든 표출되어야만 건강한 감정을 가질 수 있다. 그래서 적절한 시기에 자녀들이 충분히 자신들의 분노가 표출될 수 있도록 도와줄 필요가 있다. 자녀들이 갖고 있는 분노에 공감을 표시하고 그 분노를 수용함으로써 마음의 평온과 안정을 되찾을 수 있다. 아이들은 상실감을 갖는다. 이혼으로 어느 한쪽의 친부모와 떨어짐으로써 아이들은 상실감을 갖는다. 서로 재혼으로 새 부모를 갖는다 하더라도 여전히 기억 속에는 친부모가 존재한다. 내가 필요로 하면 언제든지 달려올 거야. 또는 내가 보고 싶을 때 언제든 연락해. 이때 자녀와 떨어져 살게 될 부모들은 아이들에게 확신을 줄 필요가 있다. 이혼한 사람들에게 부모는 영원하다라는 문구가 적혀있는 팸플릿을 준다. 이처럼 이혼한 부모라 하더라도 이혼 후 자녀들 때문에 서로 연락을 취하고 만나야 한다. 아이들은 부모의 이별에 그들이 책임이 있다고 생각한다. 자녀들은 자신들 때문에 부모가 이혼한 것이다라고 생각하기도 한다. 그리고 부모의 이혼으로 인해 생긴 여러 가지 가정의 문제들에 대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신들의 처지를 보면서 무력감에 빠지기도 한다. 그래서 아이들에게 이혼은 자신들의 잘못으로 인한 것이 아님을 알려줘야 한다. 아이들에게는 초기 몇 년 동안 계속해서 이혼이 그들과는 관계없는 성인들의 결정이라는 것을 확인시켜 줄 필요가 있다. 그러면서 여전히 아이들은 중요한 존재임을 일깨워줌으로써 무력감을 해소시켜 주어야 한다. 이혼에 따른 자녀들의 혼란. 결혼 실패 경험이 있는 돌싱 여성들은 본인의 이혼으로 인해 피해를 가장 많이 입은 사람은 자녀라고 생각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환경의 급격한 변화는 주변에 영향을 끼치게 마련인데 이혼으로 아이들의 삶은 사실상 뿌리가 뽑혀 나가기 때문이다. 부모의 이혼은 아이의 자아 개념에도 치명적인 상처를 입힐 수 있다. 아이들은 외롭고 버림받았거나 격리된 듯한 느낌을 갖는다. 그리고 어쩌면 자신이 무슨 잘못이라도 저질러서 부모가 이혼하게 된 것은 아닌가 의심하면서 죄책감을 느낄 수도 있다. 아이들이 부모의 이혼에 적응하는 과정은 자아 개념이 위협받기 쉬운 성장기에 더 복잡해질 수 있다. 아이들 대부분 몸과 마음이 급격히 성장하는 중학생 때 가장 힘겹다고 이야기하고 어른들 대다수는 사춘기 때가 고통스러웠다고 말한다. 사춘기 때는 신체의 급격한 변화가 찾아오고 갑자기 정체성도 변한다. 이성에게 끌리는 등 새로운 태도와 감정을 경험하고 또래와의 관계도 점점 더 중요해진다. 이렇듯 10대일 때는 변화가 극심해서 최상의 조건에서도 자아 개념이 긴장하게 마련이다. 내면에서 극적인 변화를 겪는 아이들이 부모의 이혼에서 비롯된 스트레스까지 받으면 그들의 자아 개념은 주변 환경에 훨씬 더 민감해진다. 하지만 어른들의 일은 아이들의 이러한 예민한 부분이 고려되지 못한 채 일은 진행되고야 만다. 아이들이 당신을 신뢰해도 괜찮은가? 단란하던 가정 분위기가 어느 날부터인가 부모가 갈라설지도 모른다는 조짐을 보이기 시작한다면 아이들은 그 낌새를 알아챌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때 자녀들은 긴장할 수밖에 없게 된다. 이혼 가정의 자녀를 위한 어느 워크숍에서 13살 소녀는 자신의 심경과 처해 있는 입장을 다음과 같이 들려준다. 대답하기 쉽네요. 아빠랑 같이 있을 때와 엄마랑 같이 있을 때 전 다른 사람이 돼요. 부모님이 언짢아 하실까봐 두 분 모두를 기쁘게 해드리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카멜레온이에요. 고통에 휩싸여 있을 때는 아이의 말에 진심으로 귀를 기울이기가 힘들다. 아이들의 말에 쉽게 상처받고 화를 낼지도 모른다. 이럴 때 아이들이 살얼음판을 디디듯 말과 행동을 조심하는 것은 당연하다. 아이들은 이런 상황이 마치 자기 책임인 양 느끼고 부모를 안쓰럽게 생각하며 부모의 화를 돋우지나 않을까 두려워한다. 하지만 아이들의 염원과는 반대로 부모는 결별하고 만다. 이때 남은 부모라도 우리는 아이들이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진실하게 이야기하도록 격려해야 한다. 그런 이야기를 듣는 것이 무척 힘들지라도 말이다. 판단하지도 나무라지도 화내지도 말고 귀 기울이는 것이 불가능하다면 아이가 좀 더 객관적인 태도를 견지할 수 있는 누군가에게 이야기를 털어놓을 수 있도록 배려해야 한다. 부모의 이혼으로 아이들의 세계는 송두리째 부서진다. 아이들은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종잡을 수가 없다. 이럴 때일수록 아이와 남은 부모는 진심으로 다가설 필요가 있다. 분노와 원한은 정말 무서운 위협이 대상이 될 수 있다면서 화를 억누르는 것은
분노를 낳게 하기 때문에 화를 표현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처럼 아이들도 삶에서 중요한 것을 상실했을 때 이를 충분히 슬퍼하도록 보살펴야 한다. 때때로 그렇게 하도록 내버려 두기가 어렵더라도 말이다. 아이들에게 부모란 삶의 기반이다. 그 삶의 기반이 무너져 나가는데 감정이 없을 리 없지 않은가? 아이가 같이 살지 않는 한쪽 부모를 그리워하면서 울면 우리는 아이의 고통을 덜어주고 싶어서 이렇게 말한다. 울지 마. 괜찮아. 아빠 엄마는 돌아오신단다. 곧 아빠 엄마를 만나게 될 거야. 이런 약속을 아이에게 반드시 할 필요는 없다. 그보다도 아이의 슬픔을 수용해주는 것이 좋다. 아빠를 못 만나서 슬픈 거 알아. 내가 그렇게 사랑하는 아빠와 헤어져 살아야 하니 슬플 거야. 우리는 아이가 자기 감정과 느낌을 표현하도록 하기보다는 우리의 감정과 죄책감을 아이에게 투사하기가 더 쉽다. 우는 것을 막지 않거나 울지 못하게 간섭하지 않는다면 아이들은 어른보다 훨씬 더 자연스럽게 울고 슬퍼할 것이다. 슬픔에서 오는 분노도 마찬가지다. 아이들은 부모와 헤어지고 삶의 방식이 달라진 데에 무척 화가 날 수 있다. 아이가 분노하면 어른들은 보통 그 분노를 없애주려고 한다. 예컨대 이렇게 말하면서 말이다. 글쎄다. 내가 좀 더 잘하면 이해할 게다. 언젠가 엄마 아빠의 결정이 당연하고 건강했다는 걸 알게 될 거야. 그러나 이럴 때는 아이들이 그냥 화내게 허용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말하라. 아빠가 가버려서 무척 화가 났구나. 아이들은 처음 부모가 이혼했다는 사실을 부인하고 곧 재결합할 거라고 믿을 수도 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이러한 미움이 분노로 바뀌면서 그리고 결국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면서 슬픔에 잠기게 된다. 이때 아이는 이 슬픔을 통해서 이 과정을 건강하게 극복할 수 있다. 아이가 슬퍼할 수 있도록 도와주길 바란다. 슬퍼해도 괜찮다는 것을 보여주지 않거나 그들이 슬퍼하는 것을 막지 않기를 바란다. 한바탕 울음을 터뜨리는 것처럼 흡족하고 뚜렷한 치유 효과를 갖는 것도 없다. 아이들을 버리지 말라. 부모가 이혼하더라도 자식들과는 절대 헤어지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을 아이들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결혼 생활은 끝날지 모르지만 부모 역할은 끝이 없다. 이때는 말과 행동으로 이런 점을 확실히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8살배기 딸에게 곧 떠날 것이라고 말한 뒤 옷을 챙기러 안으로 들어갔어요. 딸에게 작별 키스를 하려고 다가갔더니 침대 밑으로 숨더군요. 너무 두려웠던 거죠. 때게 이혼한 부모의 자녀들은 남겨진 자로 간주된다. 그들은 이혼의 결정과 거의 관계가 없으므로 남겨진 자처럼 좌절과 분노를 느낄 수도 있다. 아이들이 결혼관계가 끝났다는 사실을 부모보다 더 빨리 알아채면서 거부당한 느낌과 죄책감이라는 결정적인 문제에 부닥친다. 그러면서 자신이 부모의 순탄치 못한 결혼 생활에 책임이 있다고 여기면서 죄책감을 갖는다. 이때 아이들이 부모의 이혼은 자신 잘못이 아니며 이혼은 어른들의 문제라는 점을 인식할 수 있게 도와줘야 한다. 아이들이 한쪽 부모가 떠날 때 거부당했다는 느낌을 강하게 받는다는 것은 그들의 눈에는 그 부모가 떠나는 것이 자식인 자기를 버리겠다는 뜻으로 해석하기 때문이다. 이런 느낌은 어른이 되어서도 끈질기게 지속된다. 부모의 이혼을 완전히 수용하지 못한 채 어른이 되면 그것이 애정관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 아이들은 부모의 이혼이 자기 탓이나 자기 책임이 아니며 부모가 자신을 버리지 않았다는 점을 확실하게 알아야 한다. 부모가 별거를 하거나 이혼한 후에도 예전처럼 아이들과 관계를 잘 유지한다면 아이들은 이런 감정을 잘 다스릴 수 있을 것이다. 부모 모두가 자식을 사랑하고 두 사람도 비록 떨어져 살고 있지만 그런대로 서로 잘 지내는데 부모의 이혼이 여전히 아이들에게 고통을 주는 이유는 무엇인가? 부모가 이혼한다고 할 때 아이들이 느낄 두려움을 한번 상상해보자. 자신의 세계 전체가 뒤흔들린다고 느낀다. 우선 아이들은 외톨이가 될까봐 두려워한다. 부모님은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는 걸까? 나는 어디에서 살게 될까? 새로운 엄마랑 같이? 아니면 아빠랑 같이? 친구들이 어떻게 생각할까? 새로운 친구들이 생길까?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야? 엄마가 나를 떠났으니까 아빠도 떠나겠지? 아빠가 나가는데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 엄마도 날 혼자 내버려 두고 가는 건 아닐까? 엄마가 재혼했을 때
엄마는 아빠와 나와 오빠가 함께 살던 우리 집에 덜컥 새 식구들을 들였다. 그때 난 엄마의 재혼을 받아들일 준비가 안 돼 있었다. 새엄마나 새아빠의 자녀가 2명 이상일 경우에는 특히 그렇다. 부모의 자리는 하나씩이지만 형제자매의 자리는 하나가 아니다. 또 이혼한 부모가 각각 재혼의 가정을 꾸릴 경우에는 함께 사는 새로운 형제자매도 있지만 함께 살지는 않지만 한쪽 부모를 통해 연결되는 또 다른 형제자매도 생긴다. 드라마 제목처럼 아이가 5이 실제 재혼가족으로 합쳐진다면 하루아침에 5명의 대가족을 경험하게 된다. 싱글 부모의 관심을 잃기 싫어 대부분 재혼을 반대한다. 싱글 부모들은 자녀들에게 쉽게 매인다. 한쪽 부모 없이 자라는 자녀들을 보면 안쓰럽기도 하고 미안하기도 하기 때문이다. 그들은 자녀들을 위해 사회생활도 억제하고 사람들과의 만남도 자제하며 모든 생활을 아이들 위주로 꾸려나가려고 애쓴다. 가끔씩 외출할 일이 생기면 아이들에게 미안하다는 말을 몇 번씩 되풀이하고 나서야 비로소 집을 나설 수 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마음이 편한 것도 아니다. 이와 같이 싱글 부모들은 자녀들에 대한 죄의식 때문에 그들을 대하는 태도에 있어서 공정성을 잃게 되는 경우가 많다. 자녀들도 자신도 모르게 이혼 이후 집중되는 싱글 부모의 관심을 당연하게 받아들이면서 자녀들이 지녀야 할 균형적 감각을 잃게 되고 대부분 이러한 삶의 모습에 길들여져 있다가 새로운 사람과 뒤섞여 사는 재혼을 반대하게 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인지도 모른다. 싱글 부모는 물적, 정신적 희생이 가속화되지만 아이들은 오히려 이혼 전보다 자신에게 쏟아지는 부모의 관심을 당연히 받아들이면서 싱글 가족의 단란함을 깨려는 어떠한 시도에도 대부분은 반대한다. 재혼을 하게 되면 자신에게 집중되던 싱글 부모의 관심이 분산될 뿐 아니라 새로운 가족에 대한 혼란과 두려움, 낯설음을 견뎌야 하기 때문이다. 문화적인 충격이 너무 컸어요. 동생과 제가 살아온 환경이 많이 다르니까요. 동생과 비교하면 저는 점점 더 초라해져요. 성적까지 비교되니까 정말 엄마나 새아빠 볼 면목도 없고 한편으로는 짜증이 나기도 해요. 최고는 명절이 가장 싫다. 엄마의 재혼 전까지는 돌아가신 아빠 쪽 친척들을 찾아뵙곤 했다. 그런데 지금은 엄마와 함께 새아빠 쪽 친척에게 간다. 처음 갔을 때는 사람들이 너무 낯설고 동생과 비교하면서 자신을 낮춰보는 것 같은 기분이 들어 뛰쳐나가고 싶었다. 그 이후 몇 번은 핑계를 대고 가지 않았다. 친척들과 지내야 하는 명절이 싫은 기분은 여전하다. 친부모와 계부모 사이에서 충성심의 갈등. 충성심 갈등이란 한마디로 핏줄의식을 말한다. 즉 피는 물보다 진하다는 의식을 말한다. 아이들은 현재 함께 살고 있는 친부모와 연결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함께 살지 않은 친부모가 사망했다면 기억 속에 남아있음도 이미 결속되어 있는 상태다. 이런 상황에서 아이들은 현재 함께 사는 친부모와 연결된 새로운 배우자 또는 계부모와의 관계를 발전시켜 나가야 하는데 많은 재혼 가족들에게는 이런 핏줄의식, 즉 충성심 갈등은 반드시 해결하고 넘어가야 하는 큰 짐이 된다. 자녀의 입장에서도 자신의 부모는 단 한 명이라고 생각하며 친엄마나 친아빠에 대한 사랑과 의리 때문에 친부모와 괴부 사이에서 충성심의 갈등을 느낀다. 친부모와는 잦은 부부싸움을 벌이다가 재혼 후 금실 좋은 부부로 사는 부모의 모습에서 배신감을 느끼기도 한다. 청소년의 비행을 유발하는 주된 요인. 부모의 이혼이나 별거, 가출, 불량 친구, 분노 폭발적인 성격 등이 청소년의 비행을 유발하는 주된 요인으로 밝혀졌다. 부모의 사망이나 생계를 책임지는 보호자가 없는 경우보다 부부 갈등이나 불화 등이 청소년 자녀의 비행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하지만 재혼의 초기 과정을 성공적으로 잘 극복만 한다면 잃는 것에 비해 얻는 것이 더 많을 수밖에 없다. 아이들에게서 들은 말을 들어보자. 우리 식구는 함께하는 시간이 훨씬 더 많았기 때문에 따로 살고 있는 친가족보다도 더 가깝습니다. 사랑을 더 많이 받기 때문에 가정이 둘이라는 게 정말 좋아요. 누구나 상처를 받고 누구나 살아남지요. 처음에는 제가 극복해낼 수 없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이제는 제가 그 정도보다는 훨씬 강하다고 생각해요. 지금은 새 사람이 많이 생겼어요. 할아버지, 할머니도 많이 생겼어요. 정말 재미있고 좋아요. 이제 친구도 더 많아지고 선물도 더 받고 축하할 일도 많아지고 사랑해주는 어른들도 많아지고 집에는 같이 놀 아이들도 늘어나고
갖고 놀 물건도 더 많아졌어요. 새 가정에서 새로운 부모와 형제자매를 만난 아이들은 사고와 경험, 인간관계의 폭이 넓을 수도 있다. 특히 재혼은 성공적인 결혼 생활을 위한 평생의 이미지를 아이들에게 심어줄 수 있는 완벽한 기회를 제공한다. 캐나다 에서베스카대 보건학과의 자하리추크 교수도 국제학술지 이혼과 재혼에서 사회 통념과 달리 계모는 재혼 가정의 아이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밝혔다. 자하리추크 교수는 재혼으로 어머니가 새로 생기는 일은 아이들이 가족에 대한 소속감을 회복하는 중요한 계기였다며 이복 동생의 탄생도 아이들의 심리에 긍정적인 효과를 보였다고 밝혔다. 최근 혈연 중심의 전통적인 가족 경계는 점점 흐릿해지고 있다. 그 대신 가족은 함께 생활하며 한솥밥을 먹는 사람들로 영역을 넓히고 있다. 재혼 가정 자녀들의 눈높이에서 갈등과 혼란을 이해하고 형제자매와 친척들과의 관계 만들기를 적극 지지한다면 새로운 가족의 탄생이 어려운 일만은 아닐 것이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